수정입니다. 오늘은 암 수술 이후 항암 치료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암종별 항암 치료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술로 암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의료진이 항암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로 모든 암이 제거된 게 아닌가라고 환자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수술을 함으로써 MRI나 PET-CT상 확인되는 암 제거했지만 현미경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운 미세 전이 암세포가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미세 암세포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시 증식해 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 이러한 잔존 암세포를 없애 재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에 권해드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수술이 큰 불씨를 제거했다면 항암 치료는 보이지 않는 작은 불씨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병기임에도 불구하고 항암 유무의 차이는 암의 재발 위험도, 환자의 전신 상태, 암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2기 대장암을 앓고 있는 환자분이라 할지라도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종양의 악성도가 높은 경우 환자분이 젊고 체력이 좋은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권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종양이 작고 재발 전이 위험이 낮거나 고령이거나 체력 및 기력 등이 저하되어 항암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심각한 경우에는 오히려 항암을 생략하게 됩니다. 즉, 같은 병기라도 치료 이득이 큰 경우에만 항암을 권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의 기본 목표는 암세포를 줄여 재발과 전이를 막고 생존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상황에 따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술 후 보조 항암 치료의 경우 재발 방지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수술 전 항암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종양 크기를 줄여 수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행성 전이성 암 항암 치료의 경우에는 생명 연장과 증상 완화가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환자분의 상황과 신체 상태, 암종 증상 등에 맞춰 완치 혹은 수명 연장, 삶의 질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암종별로 항암의 효과와 생존율 향상 정도는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의 경우 수술 및 항암 치료 시 5년 생존율이 90% 이상이고, 대장암의 경우 2에서 3기에 해당하면서 항암 치료 시 재발률은 30에서 40% 감소됨에 따라 5년 생존율이 70에서 90%로 높아지게 됩니다. 위암의 경우에도 진행성 위암의 경우 항암 치료를 통해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생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난소암의 경우 수술 후 항암이 필수적인데 5년 내 생존율이 약 45%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항암 치료는 암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재발 방지와 생존율 향상에서는 분명한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통합 면역 치료나 한방 치료를 병행해 체력과 면역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는 암세포 외 정상세포 또한 파괴하기 때문에 구토는 물론 식욕 부진, 극심한 피로, 면역력 저하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게 됩니다. 통합 면역 암 치료는 서양의학적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해 체력을 지키고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체력과 면역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통해 암세포 억제와 면역 활성화를 도울 수 있으며 영양주사 및 비타민 요법으로 항산화 작용과 회복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약 처방으로 기혈을 보강하고 소화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침구 치료와 뜸 치료 등을 통해서 피로감과 통증 등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전인적인 관리를 통해 항암 부작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암 수술 이후 항암 치료가 왜 필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와 함께 항암 치료의 목표, 그리고 생존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항암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